다시 설명드리지만 배열 변수는 처음에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일반 변수 똑같아요.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값,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근할 때는 그쵸? 값을 이렇게 따로 넣을 때, 저장할 때는 n-1번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배열. 저는 배열 변수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배열 변수는 뭐냐?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일반 변수, 지금까지 했던 변수를 간단하게 보면은 정수형 변수 i 하고 10.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정수값 10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i를, 일반 변수 i를 선언한 거죠. 지금 이 i라는 정수형 변수에는 값을 한 개를 저장하죠. 한 개 저장.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동일한 자료용의 값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저장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일반 변수를 뭐 예를 들면 내가 1부터 10을 저장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변수를 10개를 선언해서 뭐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변수가 배열 변수입니다. C++ 배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int value 하고 제가 10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게 이제 배열 변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점이 여기 뒤에, 이름 뒤에 대괄호하고 크기.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면은 값을 몇 개 저장할 거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은 값을 몇 개 저장할지, 그리고 대입 연산자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이제 값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정수값 10개 넣을 때,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자료용의 데이터를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같은 자료용의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할 그런 변수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면 같은 이름의, 그쵸, 변수죠.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배열 변수도 마찬가지로 일반 변수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처음에 뭐예요?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배열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선언을 하고 이외 값을 이제 넣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초기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int 인덱스 하고 5 하면은 인덱스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 근데 얘는 정수 값을 몇 개 저장할 수 있어요? 5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해놓고 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언을 해놓고 정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인덱스는 예를 들면은 1, 2, 3, 4, 5. 자, 이렇게 하면은 빨간 줄이 뜨면서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접근할 때, 그러니까 값을 넣을 때는 선언을 해놓고 우리가 값을 저장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대괄호하고 0번째에다가 1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배열을 선언할 때 옆에 배열 변수 이름에 이제 몇 개를 저장할지, 개수죠. 값의 개수. 그렇죠? 몇 개를 저장할지 하는데, 접근할 때, 즉 우리가 값을 저장할 때 보통 1번째, 첫 번째가 이제 1번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열 변수의 첫 번째는 0번째입니다. 그래서 0번째 1을 넣고 인덱스의 1번째에다가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인덱스 3번째에다가 4, 인덱스 4번째에다가 5. 그래서 0번째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그래서 0번째 1, 1번째 2, 2번째 3, 3번째 4, 4번째 5.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배열 변수는 처음에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일반 변수 똑같아요.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값,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근할 때는 그쵸? 값을 이렇게 따로 넣을 때 저장할 때는 n-1번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만든 배열 변수 밸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저장할 거야 라고 해놓고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밸류에 주석 처리할게요. 밸류에 0번째부터 값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밸류의 0번째는 값이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1이겠죠. 네. 그래서 0번째부터 9번째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건 배열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언하고 정의하고 값을 이렇게 넣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이제 값을 저장하고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자 생각해 보세요. 5개의 정수를 저장해야 된다. 그럼 5개 변수를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열 변수에서 딱 한 줄 이렇게 딱 하나 잡고 사용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변수 이름 앞에 5개 딱 숫자 놓고 0번째부터 4번째까지 5개의 값을 저장하고 사용하면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열 변수 사용해야 된다. 일단 이 위에 value 이 부분을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cout 자 출력하는 방법은 일반 변수, 정수 변수 출력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인덱스 배열 첫 번째 출력하고 인덱스에 우리가 일반 변수 할 때 변수 이름만 썼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0번째 이렇게 하고 end에 네,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인덱스 배열 첫 번째 출력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하면서 값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죠. 출력하려면은 뭐예요? 두 번째가 인덱스의 1번째다.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1, 2. 자, 그러면 제가 5를 출력하고 싶다. 아니다. 4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out 인덱스 배열 저게 네 번째 값이죠. 네 번째 출력 땡땡 하고 인덱스에 3 그렇죠?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출력에서 4까지 출력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배열은요 연속적인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열 변수 사용하는 방법은 선언 일반 변수 똑같아요. 선언 정의 사용한다. 그래서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해놓고 처음에 인덱스에서 5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인덱스 예를 들면은 인덱스 아니라 인트 밸류 해서 3개만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3개 저장할 건데 여기서 1, 2, 3 이렇게 바로 선언하자마자 바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접근할 때는 그쵸? 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부터 배열에 이제 내가 값을 뭐 빼온다든가 뭐 값을 출력하든가 할 때는 0번째부터 항상 배열은 0번째부터 접근하고 사용한다. 배열 처음 할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죠. 0번째부터 접근하는 것과 선언할 때 개수 이 부분이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되니까요.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선언할 때는 값을 저장할 개수 그리고 사용할 때는 그죠? 배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내가 접근한다 라고 하면은 0번째부터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수형 변수를 이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문자형 배열 사용을 해볼게요. ALR 한 5개 하고 단일 문자는요 여기 작은 따옴표 넣고 A, B, C, E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출력할 때는 cout 문자 출력 뭐 첫 번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어떻게 배열 선언하고 그리고 값을 저장하고 그 출력하고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땡땡 해서 AR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A를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0번째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END까지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죠? 문자 출력 첫 번째, 배열 첫 번째 A 뭐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개수, 그리고 출력하거나 뭔가 연산할 때는 그러니까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출력 배열 뭐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알파벳 C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RR 0, 1, 2번째니까 2. 예, EN, D에 이렇게 해서 A하고 C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A, T, P, L, E, F 사과죠. 그래서 F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시아웃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 출력을 하잖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반복문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배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간 뭐랄까 너무 노가다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접근해서 출력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처음부터 뭔가 반복문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짧은 줄을 빨리 끝내고 싶고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출력 뭐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ENDA를 다 지울게요. 그래서 ENDA 엔드라인이잖아요. 개행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RR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네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또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또 수정하면 되죠. 네 출력 해놓고 그냥 다 지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문자열 관련해서는 이거 한 다다음 영상쯤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배열에 이제 문자 단일 문자 넣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냥 단일 문자 여러 개 연속적으로 넣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배열로 이제 캐릭터 배열로 해서 문자열 표현할 수도 있지만 C++에서 스트링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자열을 좀 공부하고 스트링 자료형 저는 스트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배우는 그렇게 순서적으로 문자열 배열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를 배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스트링 클래스 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 배열로 활용한 문자열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단위 문자 넣고 저장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값을 다시 설명드리지만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개수 그리고 값을 사용하거나 뭐 가공하고 연산을 하든 뭘 저장을 하든 할 때 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부터 n-1번째부터 접근한다라는 거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value 그래서 5개를 저장을 하고요. 밸류 연습하는 거죠. 밸류에 0번째는 뭐 3, 밸류에 1번째는 2, 밸류에 2번째 여기는 값을 10, 밸류에 3번째는 11, 밸류에 4번째 정확히는 5번째죠. 이거는 이제 20 넣고요. 덧셈 뺄셈을 한번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int result 해서 리절트는 0 초기화해주고요. 처음에 value에 연산할 때 동일합니다. 그 4층 연산 해볼 거예요. 0번째 더하기 value에 2번째. 자 이렇게 하면 리절트에 뭐가 저장이 될까요? 네, 0번째는 3이 들어있고 2번째는 1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3이 저장되겠죠. 출력해보는 거죠. 리절트 땡땡 하고 리절트 END 그래서 1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연산할 때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4층 연산할 때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배열 저장해놓고 그 값을 배열 선언해서 값을 이제 초기화 정의해놓고 저장해놓고 연산자 연습하듯이 이렇게 연습도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value에
2번째와 밸류의 자,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접근할 때, 선언할 때는 개수지만 접근할 때는 n-1, 0번째부터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번째. 10 더하기 20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는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데 여기를 다섯 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5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5로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이상한 값이 나오죠. 네, 연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10과 20을 더해서 30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제가 2 곱하기 11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밸류의 1번째와 밸류의 3번째를 뭐 하면 돼요? 3번째? 세 번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3번째도 애매하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그러니까 네 번째로 할게요. 그냥 왜냐면 이 3번째가 0, 1, 2, 3 해서 네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1을 하려면은 그렇죠? 1번째와 그렇죠? 3번째, 정확히 네 번째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곱할 때도 잘 나오죠.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산도 해보시면 돼요. 뭐 나누기도 나눗셈도 할 수 있겠죠. 네, 저장해서 20 나누기 2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에 저장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정확히는 0, 1, 2, 3, 4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읽을 땐 습관이 0번째부터 읽는 습관이 그게 있어서 그렇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 4번째, 4번째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0 나누기 2를 하려면은 다섯 번째가 이제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나누기 2는 1번째죠. 정확히 두 번째고. 그래서 이렇게 1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20 나누기 2죠. 그래서 12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수랑 문자, 단위 문자를 이렇게 배열 변수 선언하고 저장하고 그 배열이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배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번 영상에는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배열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반복문도 써보고 뭐 조건문도 같이 사용해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배열을 선언하고 정의하고 값에 접근해서 각각 더해봐서 뭐 사칙 연산을 하든 뭐 연산자 여러 가지 써서 결과 확인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가 맞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을 선언하고 정의하고 사용하는 값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